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년 재무 설계 주제로 2부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제 청년 컨설팅에서 성공적으로 재무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런 사례도 소개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 투자 교육 사례를 포함해서 그럼 이게 재무 목표를 설정했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또 투자해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는지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금융사기에 청년들이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미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심규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청년 투자 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네. 지금 시, 구청 이렇게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리고 맞춤식도 상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년 투자 교육 사례에서 가장 청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최근에 금융사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청년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돈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수익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익률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곳이 인스타하고 스레드 같은 요즘 SNS입니다. 네, 근데 이런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 무료 종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 명함을 클릭하시고 777, 333, 111 남기시면 무료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남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방들에 들어가셔서 좀 피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무료 종목 추천을 하고 들어가시면 근데 그분들이 그 투자업계에서 꽤 유명하신 분들의 그 이름을 활용하고 계세요. 사실 근데 인스타나 이런 SNS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분들이 그걸 진짜라고 믿으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유튜브도 그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슈퍼개미 이렇게 방이 있어서 참가자가 94명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수익이 났다고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 났어요. 나는 얼마 투자해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사실 청년분들이 막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수익률도 20% 나고 30% 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유명인이 개인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하나의 어떤 종목, 특히 요즘에는 국내 투자는 안 하고요. 해외 투자의 종목을 알려줘요. 그리고 내일 몇 퍼센트 오를 거니까 투자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잘 의심스러우니까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내일 진짜 그 정도의 수익률이 오르거든요. 예,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고요. 청년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를 만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번에 좀 하락을 시켰다가 35%, 55%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기가 당신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 사회자님께서는 돈을 적게 투자할까요? 많이 할까요? 많이 해야죠. 네, 맞아요. 앞에 두 번의 수익률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털어서 투자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일이 터졌고요. 실제로 해외 종목 중에 메이슨 글로리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슨 글로리를 가지고 몇 퍼센트 오른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두 번 정도가 그 수익률이 났어요. 그리고 10월 2일 날 마지막으로 하락시켰다가 우리가 다시 55%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 보면은 그날에만 마이너스 85%가 떨어졌고요. 10월 8일 기준으로는 지금 1.41달러니까 사실 이거는 22달러부터 떨어진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때 그 10월 2일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매수하도록 준비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작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 돈을 가지고 띄운 다음에 사람들한테 매수하게끔 시켜가지고 본인들은 다 팔고 나가는
네, 그래서 손실액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들이 빠져나오려면 이제 매수세가 와야 되니까 그거를 네. 이제 부추겨가지고 자기들 치고 나오는 그런 그래서 식으로. 이제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을 활용해가지고 거래되는 주식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SNS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굉장히 금융 사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기가. 근데 저희가 이제 당근마켓 거래할 때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금융 사기도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청년분들이 이런 카페에 들어가서 저는 시간이 좀 있을 때마다 계속 읽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카페가 네이버에 백두산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금융 사기와 현재에도 어떤 금융 사기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피해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카페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사실 좀 이제 사기를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목표에 따라 가지고 내가 목표한 금액을 이렇게 이제 불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선에 그러면 이 투자 상품을 좀 이해해야 되고 또 투자도 이제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 이런 제도권 내에서 이제 당연히 그런 상품 금융 상품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재무 상담을 투자 상담으로 요청을 하셨을 때는 저희가 먼저 성향 테스트를 먼저 해드려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할 때 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그 투자 성향 진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무료로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난다면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주업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 금융상품들을 진행할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목표를 여쭤봐서 단기적으로 큰 돈을 만들어야 된다면 사실 투자로는 확정적으로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재무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신지 필요한 기간은 언제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적절한 금융상품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재무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청년분들이 결혼도 언제 할지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어느 정도에서 어느 금액을 사실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초 정보를 자세하게 받아서 포트폴리오까지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중요하면서 시급한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자금 같은 좀 먼 미래에 있는 자금들은 지금 현재 있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점점 소득이 증가될수록 그 비율을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준비를 해드립니다. 청년들한테 이거 재무 목표에 따라서 좀 10년 이상 이렇게 긴 상품을 당연히 이제 은퇴 준비라든지 사전에 이제 미리 이제 시작하면 좋은데 장기 상품을 이렇게 또 안내했을 때 청년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없으세요. 왜냐면 당장 나는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는 소득이 이만큼인데 한정된 재화로 그걸 어떻게 다 준비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후에 대한 감도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진짜 10만 원씩 저축으로 했을 때 60세가 되셨을 때 금액과 그 다음에 10만 원씩 그거를 투자로 해가지고 60세가 됐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10만 원씩 계속 30년, 40년 투자한 사람들의 현재에 있었을 때의 금액 그런 걸 보여드리면 또 그게 또 1년이 늦어졌을 때 얼마 정도가 줄어드는지 그렇게 이제 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드리니까 대부분 다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있으셨거든요. 그걸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세 계좌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은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무목표를 설정했을 때 예.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을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의 재무목표라면 일부분은 투자로 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계좌가 ISA 계좌라고 있어요. 그래서 ISA 계좌는 실제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투자로 운영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계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투자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 번에 목돈을 넣으시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넣으면서 적립식 투자라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 투자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지수 ETF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SA 계좌에서는 지수 ETF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고위험의 종목 투자를 바로 하시는 것보단 적립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액으로 먼저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재무상담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자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네. 조금씩 이제 투자를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운 네,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저희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네.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 10년 이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연봉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년에 내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 연금저축펀드로 인해서 16.5%가 확정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나라가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수익률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청년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1년에 목표 수익률 몇 %를 원하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8%에서 10%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금저축펀드 설명드렸을 때 되게 좋네요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납입했을 때 이렇게 환급받아서 좋긴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 연금 이외의 자금으로 출금을 한다면 다시 16.5%를 과세합니다. 네. 나라는 연금으로 준비하라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페널티라고 느껴가지고 많이 준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이 1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5년을 납입한다면 6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여성분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1억을 모을 텐데 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600만 원이 못 찾는다고 결혼을 못 하시거나 집을 못 사시거나 그럴 일이 없거든요. 단지 그냥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설득해서 노후 준비도 충분히 저희가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 상담한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29세 여성이시고요. 네, 이제 이분은 그 처음에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셨을 때 본인의 소득이 있으신데 지출을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계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투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투자도 좀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근로소득은 280만 원 정도가 들어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성과상여 받는 게 매월 70만 원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매월 쓰시는 금액이 지출액이 239만 원이시고, 그 다음에 저축도 150만 원 정도를 하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소득보다 지출과 저축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되세요. 그러면, 저축은 많이 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은 내가 저축을 많이 하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셨거든요. 네. 근데 현금흐름 분석을 해보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과 저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다시 저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저축액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냥 느낌상 나는 150만 원 저축하고 있으니까 1년에 1,800만 원 모을 수 있어. 근데 사실 지출 빼면은 그 정도 저축액이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지출을 확실하게 통제하자. 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린 게 일단 생활비를 1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좀 줄여보자. 네, 그리고 이분이 월세를 거주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41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슷한 컨디션의 전셋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사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전세로 옮기면 전세자금 대출을 좀 일으켜가지고 네, 이자로 한 16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여기서도 25만 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5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 줄인 거를 네, 같이 여유자금이 잉여자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적금을 좀 더 추가하시고 네,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냐고 여쭤봤더니 해외 투자하고요. 네. 그 다음에 ETF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20만 원 정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포트를 짜드렸고 그 다음에 절세 계좌인 IS 계좌를 이용해서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목적 자금 만들기 20만 원. 그리고 이제 노후 자금 준비도 필요하시니까 연금으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포트를 짜서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사례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제 실제 이제 29세 여성 상담 사례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금융 사기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 뭐 굉장히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반드시 이렇게 재무 설계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이제 주의해야 할 점 지켜가면서 그리고 재무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얼마나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될지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실행하면 반드시 정말 해피하게 그렇게 내 집도 이제 마련해 가면서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신규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